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교단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정례적인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이 백석 대신 이주은 총회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총회장님 이번 이 간담회 자리 지난 2월에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한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사실은 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기독교 지도자들만 따로 좀 참석해서 더 많은 관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가조찬기도회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뭐 담내 성격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초청된 것은 그 남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계의 이 남북미 회담에 대한 그러한 성과를 또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대북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이제 그거를 드러내놓고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 차원에서 네. 좀 대북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예로 이제 뭐 각 종단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지만 가장 활발하게 하는 그 종단이 이제 기독교, 개신교 계통인데 대통령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북에 면 단위까지 병원을 이제 2개씩 이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네. 좀 우리 개신교 계통에서 특별히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이제 병원 사역 선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무 심기. 북한에 지금 나무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홍수가 나고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개신교 각 교회에서 또 각 교단에서 지금 아주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미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량 지원 문제. 네.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하고 싶지만 그것도 제재 때문에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하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개신교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북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총 회장님 어떤 지금 대북 제재가 세계적인 이슈인데 예. 어떤 의료 또 식량 예. 그런 지원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기능이 관점인 것 같은데 이번에 초청한 거 보면 12분을 초청하셨는데 네네. 어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날 어떤 그 대화 분위기는 주로 어떻습니까? 예. 거기가 그러니까 이 12명이라고 하는 네네. 그러한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 네. 이제 그 기독교하고 이제 소통의 창구를 열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계 연합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개 있는 데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을 초청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계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교단장 회의가 후신으로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95%가 속해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단장이니까 현직 총회장들의 그런 모임이니까 여기가 교회에 바로 한국교회 전부 교단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단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교단장 회의에 있는 바로 한교총 거기에서 주요 교단장 그래서 12분을 아마 초청한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누가 참석을 했느냐가 항상 좀 언급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 회장님. 이번에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배제가 됐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연합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어떻게 예. 좀 보고 계세요? 그 한기총이 배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것은 한기총은 사실상 5%밖에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안 되는데 한교총은 그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허가가 난 그런 신학대학이 있는 교단이 전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 95%는 다 이 한교총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우리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교단장만 이렇게 초청이 된 것은 그 한기총과는 전혀 별개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오찬을 하면서 네. 한국교회 이제 대화 창구 문제가 여러 번 이제 제안이 됐었습니다. 네.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제 정 회장님이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대통령님도 계시고 그리고 주무 장관이신 문체부 장관님도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또 종무실장님이 사회를 보셨어요. 네. 그래서 세 분이 계시는 데서 이제 앞으로 기독교의 대화 창구는 우리 한교총 그러니까 교단장 A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확답에 가까운 네. 그런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교단장님이 이걸 정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 종교도 문제가 타 종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정부와 기독교회는 아마 한교총과 네.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 어떤 기독교와 정부와의 어떤 소통을 뭐 서로가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종전을 보면 대통령께서 그저 연설만 하시고 네.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유롭게 대화하시면서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80분 예약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120분 정도. 어유 굉장히 시간이 아주 오래됐네요. 뭐 네. 대통령께서 아주 그냥 기분이 좋으셔서 네. 그리고 또 이거를 준비하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교사들의 역사 그리고 또 미국 부산에서 그 알렌 선교사 선교하신 그 기념대회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셨고 네. 거기에서 또 순서를 맡으셨다고 그렇게 소개도 하시면서 네네. 대통령께서 많은 시간을 이제 환영하는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답사로다가 우리 그 한교총 대표가 되는 이성희 합동적 총회장님이 이제 또 답사를 했죠. 네. 그렇군요. 뭐 앞서서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좀 단일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뭐 의견도 게재했다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 교단장님들이 또 정부를 향해서 어떠한 말씀들, 어떠한 의견들을 또 전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네. 내용들이 오갔나요? 그래서 이제 총회장님들이 이제 네. 거기 오찬에 가기 전에 네. 의견 조율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서 우리가 뭐 득담만 하고 오지는 말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나누고 네. 이제 갔었습니다. 갔는데 또 실상 대통령 앞에 있으니까 네. 말들을 하기가 좀 거북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이 요번에 남북미 회담은 정말 큰 일을 하신 것이다. 네.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판문점에서 남북미가 모여서 이 중단되었던 대화의 물꼬를 열고 네. 그리고 비핵화를 진행시켜 갔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릴 것은 네. 대통령께서 이것을 하시면서 전 국민이 우려하고 기독교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유교도 네. 그리고 불교도 그리고 천주교도 다 우려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다. 네. 이 동성애 또 젠다조례 이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입법이 되면 한국교회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전쟁이 없는 평화적 통일은 네. 정말로 잘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네.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네. 그러나 대통령께서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허락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북한의 인권이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인권 변호사로 남한 국민들을 그렇게 섬겨왔는데 네. 북한에도 지금 인권을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정말 북한에 있는 국민들도 인권 변호사셨으니까 바로 그들의 인권도 꼭 유념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차차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네. 자, 이렇게 뭐 예정 시간보다가 아마 대화 깊이가 좀 많이 들어간 것 제가 같은데. 올해 좀 시간 마이크를 오래 네.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총 회장님 거기서 뭐 대통령의 특별히 현안에 대한 답변은 뭐 금방 답변을 없었겠지만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그럼 직접 거론하신 것 중에 이렇게 피드백을 정확히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것은 이제 차별금지법. 네. 그러니까 MPT인가요? 그 기본 인권기본법. 네. 거기에 대해서 거기 안에 이제 차별금지법하고 그 다음에 젠다조례 같은 것이 있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네. 정부기관이 아니고 유관기관인데 여기에서 입법을 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입법을 하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본 계획을 세우고 네. 그리고 홍보를 해서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이렇게 우려스러운 그러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입법을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이런 국가인권기본법은 이렇게 앞으로 5년, 10년 동안에 이런 방향으로 입법되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안이지 그것이 입법이 돼서 실행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의원들을 추천을 하는데 네. 여당에서 50%, 야당에서 50% 추천을 하는데 네. 이 국회의원들이 추천을 할 때 만약에 여기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적극하려고 하는 입법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을 추천을 한 그러한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떤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뽑아주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바로 이것은 자신이 임기 동안에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재 기독교와 정부와 좀 첨예하게 갈등이 돼 있잖아요. 예. 자, 이런 현안들 우리 총회장들이 모여서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으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제 총회장님들 제가 이제 물꼬를 딱 트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통합 측에서 이제 총회장님께서 NAP에 대해서 또 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전명구 감독님께서는 네. 그 전전 날인가 태화복지관에 네. 시에서 그러니까 공문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복지관에서 종교 행위 강요 신고센터를 설치해라. 네. 그래서 예배를 보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면 신고하도록 네. 뭐 그런 센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복지 시설에 다 내려갔답니다. 이거는 정부가 종교에 간섭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거는 종교 탄압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총회장님들이 복지시설만 그런 게 아니다. 교육부에 바로 사립학교도 역시 지금 각 학교마다 설립 이념이 있는데 네. 그 설립 이념을 교육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종교 강요 종교 행위 강요라고 그렇게 규정 짓고 그거를 바로 검하게 하면 그러면 누가 학교를 세우고 네. 누가 복지시설을 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종교 자율성을 네.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장시간 또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도 역시 유념하시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복음 기하성 그 총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네.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기부를 하게 되면 50%를 세금 감면을 해주는데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5%밖에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금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아주 메모도 하시더라고요. 네. 메모하시면서 그 점에 아주 굉장히 유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부의 그 평균 또 교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세금으로만 안 된다. 네. 미국처럼 선진국처럼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바로 세금을 자율적으로 더 많이 내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죠. 네. 그러면서 모픽 같은 경우에는 32조를 기부했다. 이런 것들이 재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아주 이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져야만 그래야만 빈부격차가 바로 해소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재벌로부터 독점하는 부를 바로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대통령께서 많이 좀 법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네. 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뭐 갑작스럽게 좀 만들어진 자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솔하게 또 담대하게 많은 의견들을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교단장님들 계셔서 좀 든든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가기 전에 네. 미리 좀 이 감리교 회관에서 모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네. 대통령 간담회를 하면 대부분 다 그냥 덕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대통령 칭찬만 하고 오면 네.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네. 또 우리가 교단장 실제 교단을 이끄는 교단장들이 네. 대통령 앞에 가서 그렇게 좋은 소리만 하고 오면 되겠냐. 네. 그래서 우리가 현안을
정말 하나씩 집자.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정작 대통령 앞에 가니까 다들 말하기는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물꼬를 타고 네.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허심탄회하게 네.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참 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좀 교계 현안들이 계속 될 텐데요. 앞으로도 이런 귀한 자리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예, 그럼요. 네, 교단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